네, 예, 고성호 칼럼입니다. 예, 전당대회를 마감한 저의 좀 개인적인 소회를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면서 이 전대회 얘기는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졌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제가 명색이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인데 정치평론은 예측이 생명입니다. 예, 당대표에 누가 될까 예측하는 거죠. 제가 예측에 모든 걸 걸고 했다면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하는 예측이 그게 어려운 예측입니까? 그거는 마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이재명이 될 거라고 예측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쉬운 얘기예요. 조국혁신당의 조국이가 당대표 될 걸? 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졌다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틀렸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정치평론가니까 저는 예측이 틀렸다 할 때 틀렸다는 말을 씁니다. 저는 이번에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측이 틀렸다는 의미에서의 틀렸다는 것은 저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뜻은 뭘까? 정치 노선이 틀렸다. 정치 노선이 틀렸다고 할 때 틀렸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2달 넘게 주장해 왔는데 이게 일종의 저의 정치 노선인데 저는 이 정치 노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때문에 안 된다. 탄핵 반대 세력을 반일 전선으로 구축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이 없다. 그래서 안 된다. 좌파들은 지금 탄핵으로 지금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서 이 탄핵 세력에 저항하는 탄핵 반대 세력을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그걸 못한다. 그래서 안 된다. 셋째, 자유우파와 대한민국에 복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 대통령 되기에 몰입해 있는 한동훈은 지금 시점에서는 안 된다. 제가 3가지 이유로 한동훈은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이 주장은 지금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2가지 의미에서 틀리지 않았다.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투쟁했기 때문에 그 정치 노선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졌을 뿐이다. 어대한이라는 이른바 대세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2달간 모든 힘을 다해서 투쟁을 했는데 내가 한동훈 대세론을 깨지 못했다. 그 점에서 내가 졌다. 틀린 것이 아니라 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제 심정을 표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제 노선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앞으로 저는 국민의힘 한동훈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제 정치 노선이 틀리지 않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한동훈을 감시할 겁니다. 과연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자유우파 전체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거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과연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달려드는 저 탄핵 종북 주사파 탄핵 세력들한테 전면으로 맞서 투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제가 계속 한동훈을 주시하고 감시할 겁니다. 셋째, 이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우파를 지켜나가는 이 투쟁에 있어서 한동훈이 과연 헌신과 투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신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제가 지켜볼 겁니다. 제 정치 노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 이후에도 저는 저의 정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서
한동훈이를 계속 지켜보고 감시할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 자리를 악용해서 대통령을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겠다라고 움직이는 순간 강력하게 제가 투쟁할 겁니다. 탄핵 세력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적지근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사실상 뒤에서 방조하고 부역하는 행동이 나타날 경우에 강력하게 응징하는 투쟁을 제가 재개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저지하고 자유파의 정치적 확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대통령 계획만, 대통령 꿈만 꾼다면, 그러면 한동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응징하고 투쟁할 겁니다. 제 정치 노선이 틀리지 않았다고 저는 지금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국TV는 자유파의 정도 정론 방송입니다. 자유파의 대의를 높이 들고 한동훈의 국민의힘, 한동훈이 이끌어갈 국민의힘 감시하는 매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자유파 국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겪어나가야 될 수백 수천 전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전대 관련단 실망과 투덜거림, 오늘 밤으로 끝냅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듯이 내일 우리 자유파에게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동훈이 자유파의 대의에 따라온다면 굳이 배제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파를 확대해가는 이 투쟁에 당대표의 직분에 맞게 투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반한동훈 투쟁을 다시 재개할 겁니다. 고성국TV가 앞장설 겁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 있습니다. 논설위원인 송평인의 칼럼이 있는데 어제자입니다. 제목은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뭔가 지시했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것인데, 이 칼럼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대부분의 사건은 김건희 특혜 조사를 포함해 대통령 쪽이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 빚어졌다. 김 여사는 일반인보다 가혹하게 범죄의 혐의를 적용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쉽게 범죄 혐의를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그랬냐. 일반인이 주가 조작에 계좌가 연루됐다면 4년 가까이 지나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나. 이 얘기 뭐냐. 대통령 부인이니까 특혜받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사태가 점점 꼬여가고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조중동과 대다수 기성 언론의 프레임이에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서 제가 오늘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송평이는 이렇게 썼어요. 일반인이라면 이렇게 4년 가까이 지나서 검찰청사 밖에서 조사받을 수 있겠나. 당연히 검찰청사로 불려갔겠지. 이런 뜻 아닙니까? 네,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일반인이라면 탈탈 털어 4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소환 조사를 받겠냐. 일반인이라면.
진작에 사건 종결을 됐지. 일반인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일반인이라면 진작에 사건 종결됐지. 불송치, 불기소, 혐의 없음. 진작에 사건 종결됐을 것이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4년 동안이나 이 간단한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질질질질 끌려오다가 마침내 정말 필요 없는 소환 대면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특혜받았다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역차별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또 김건희 특혜조사 포함해 대통령 쪽이 불필요한 고집을 부려서 빚어졌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고집을 어떻게 부렸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0년 전에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어서 소환도 안 당하고 종결됐던 사건인데, 이것을 4년 전에 문재인이, 조국이, 추미애, 박범계 이런 자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야, 윤석열 죽일 수 있는 거 다 털어. 정치검사들을 총동원해서 탈탈 털다가 이미 다 무혐의 종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혼도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있었던 일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걸 수사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이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의 똘마니 정치검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탈탈 털기 시작한 게 2년이나 됩니다. 2년 동안 탈탈 털었어요. 수십 명의 관련자들을 부르고 털었어요. 지난 대선 때 보시면 대선전이 한참 진행되는데 계속해서 조정동이나 뭐 특히 이 좌파 언론들에서는 곧 김건희 여사 소환, 임박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보도가 됐어요. 마치 무슨 큰 중범죄나 저지른 사람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그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문재인의 정치검사 똘마니들은 결국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지 못했어요. 왜? 혐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소환을 못했어요. 그랬으면, 그리고 선거가 끝났으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그때라도 이 사건을 10년 전 사건을 호출해서 2년간이나 탈탈 털었던 이 정치검사들이 최소한의 양식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자기들 선에서 종결하고 끝내줬어야지. 우리가 2년간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 사건 종결한다. 했어야지. 이것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한테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 새로 검찰총장이 된 이원석이, 새로 법무부 장관이 된 한동훈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2년 동안이나 윤석열을 죽이기 위해서 탈탈 털었던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수사 기록 보면 되잖아요. 아,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윤석열 잡으려고 이렇게 탈탈 털었구나. 그런데 끝내 아무것도 못 잡았구나. 그러면 종결하자. 한동훈이가 종결하고 이원석이가 종결했어야지. 이것들이 2년 동안이나 가만히 놔뒀어요. 그래서 4년 3개월이나 끌린 거예요. 보다 못한 이창수가 나선 겁니다. 아니, 직접 소환해서 진짜 죄가 있으면 기소하고 죄가 없으면 여기서 종결하자. 그래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소환하겠다는 거냐, 우린 소환 못 받아 라고 고집 부리던 것을 김건희 여사를 설득을 해서 소환하고 대면 조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12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당하지 않았어도 될 고초를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인 같았으면 진작에 끝났을 이 사건이 지금 여기에까지 와서 다시 소환, 대면 수사까지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특혜입니까? 역차별이지.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여사의 경우도 아주 전형적인 역차별 아니었습니까? 고령의 나이에 1년 실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가석방 요건이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어디 대통령이 장모인데 가석방을 해. 나는 좌파들의 집중적인 공격 때문에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늦춰버렸어요. 최은순 여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저 만기 출소하겠어요. 제 사위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딸한테 부담 주기 싫어요. 이거야말로 명백한 역차별 아닙니까? 송평인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가혹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받아도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쉽게 범죄 혐의를 빠져나가서도 안 된다. 쥐가 이렇게 써놨잖아. 그러면 제가 쭉 설명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일반인보다 훨씬 가혹하게 범죄 혐의를 적용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역차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디올 파우치 의혹도 똑같아요. 이것도 역차별 당한 거예요. 아니,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에 의해서 조사를 했어요. 처벌할 법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처벌할 법이 없다. 처벌할 법이 없으면 조사 자체를 하면 안 되지. 일반인 같았으면 처벌할 조항이 없네요. 그냥 가세요. 또 끝날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이걸 종결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몇 달이나 시간을 끌인 다음에야 비로소 이거 우리가 검토를 해봤는데 법조항이 없다. 이런 입장을 비로소 냈고, 그런데도 검찰이 기왕에 소환 대면 조사 받는 김에 이것도 깔끔하게 한번 조사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딴소리들이 안 나옵니다. 정말 일반인 같으면 아예 수사의 숫자도 꺼낼 수 없는 이 사안을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디올 파우치백 사건도 소환 대면 조사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게 특혜입니까? 아니면 역차별입니까? 이렇게 역차별까지 받아서 그래도 수사를 빨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수많은 역차별을 감수하고 소환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 이원석이라는 자, 한동훈이라는 자,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국민 눈높이가 니것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아무렇게나 정가의 보도처럼 쓸 수 있는 그 말이냐 말이에요. 법은 어디다 두고 검찰총장이라는 자,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는 자가 법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말끝마다 국민 눈높이를 떠들고 있어.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그냥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때는 정말 다수가 폭도가 돼서 강제를 해도 법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어야 비로소 법치가 지켜지는 거예요. 이렇게 명백하게 대통령 영부인이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안 하고 거기다 대놓고 한 방 더 매기는 거 아니에요. 국민 눈높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네, 오늘 고성국 칼럼, 김건희 여사는 역차별 받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한동훈을 유혹하고 겁박하는 언론들. 여러 언론이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제가 오늘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압승, 윤 대통령이 받은 세 번째 경고다 이랬어요.
세 번째 경고라고 하는 말을 요즘 뭐 몇 사람이 지금 자꾸 쓰고 유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3이라는 숫자는 동서양 말론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우리 동양의 3세판 그런 거 있잖아요. 3세판. 야구에도 삼진, 3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경고 그러면 마치 정말 참을 만큼 참아줬다 이제 이건 마지막이야. 뭐 이런 뉘앙스가 확 들어가죠. 정말 사악하고 교활하게 이런 식으로 세 번째 경고다 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지금 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것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엄청 참아준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이번엔 세 번째 경고야. 이 경고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끝이야. 우리가 죽일 거야. 뭐 이런 뜻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황당하고 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세 번째 경고,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지? 뭐 같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좌파들이 일제히 이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는데 김종인이도 이 말을 썼나 뭐.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김종인이가 이 말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세 번째 경고, 도대체 첫 번째 경고는 뭐고 두 번째 경고는 뭐였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첫 번째 경고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였답니다. 아니, 세상에. 아니, 일개 구청장 선거가 어떻게 대통령에 대한 경고가 됩니까? 야, 이것들 갖다 붙여도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가 총선 패배였대요. 뭐, 그건 그렇다 칩시다. 세 번째 경고가 이제 한동훈이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면 당신 아웃이야. 이 얘기 하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 이 3이라는 숫자에 그 마력이 있어요. 3세판. 이렇게 정말 교활하고 사특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그런데 제가 이 김순덕의 칼럼을 쭉 보면서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돌려가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딴 데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김순덕은 모든 것이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몰아갑니다. 이 칼럼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한동훈 압승의 팔할은 김건희 여사의 힘이라고 본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건 김건희 여사의 책임이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는 완패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서 한동훈 얘기를 이제 꺼냅니다. 한동훈은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조사를 놓고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 분명히 말했다. 지금까지 이 논법이 모든 건 김건희 여사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고 국민은 이미 세 번째 경고를 했다. 그리고 한동훈은 당대표 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발언을 시작했다.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법치를 강조하는 검찰 출신 대통령이 자기 부인은 법 위에 두어선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다. 이게 김건희 여사 특혜론이에요. 제가 어제 며칠째 지금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역차별을 받고 있다. 그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기성언론, 이 보수언론이라고 하는 조중동은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특혜받고 있다고 끝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통치, 김건희 여사의 정치를 제어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은 검찰과 대통령을 잘 아는 한동훈뿐이라는 기대가 이번에 한동훈 대표 선출로 나타났다. 이렇게
딱 성격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김순덕이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요. 영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이준석이가 영민한 사람이군요. 김순덕이한테는. 자, 영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연초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인용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을 백담사까지만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도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에 들어갔다고 말한 바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까지만 보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도 노태우 대통령도 감옥 가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노태우 대통령이 그때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가 아니라 감옥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안 가도 됐을 텐데 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한동훈이를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민심을 먼저 생각하라는 일침이었다. 자, 이 얘기는 뭐냐고. 이게 이 글의 전반부에는 모든 책임은 김건희 여사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뒷부분의 결론을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실제 결론은 뭐냐? 노태우처럼 하면은 노태우도 감옥 가는 거니까 백담사까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감옥을 보냈어야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동훈이한테 지금 얘기한다면 한동훈이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적당하게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라. 그래야 네가 살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김순덕이뿐 아니라 조중동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기조로 한동훈이를 어루고 달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루고 한편으로 겁박하고 있어요. 윤석열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라. 김건희를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내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김건희 여사를 손절해야 자기가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언론들의 부추김, 유혹과 겁박, 이거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태가 지금 엄중합니다. 제가 몇 달 전부터 한동훈은 안 돼. 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제 말이 틀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럴 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야 돼요. 설마가 박근혜 대통령을 잡았어요. 설마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집시다. 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이원석이가 일단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는 했지만, 그런데 이원석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수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과 며칠 안 남은 임기이긴 하지만 이건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당장 그만둬라는 주장들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입니다. 이원석 총장은 수사가 이렇게나 지연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장면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1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나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인 12일 일요일인데 오전 11시 30분
윤건영, 고민정 등 문재인 정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27명이 당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13일 월요일 날 법무부가 검찰 고위간부 인사 39명에 대한 인사를 16일자로 단행했고, 이때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친문의원 27명이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공격하며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그 책임자인 전주지검장까지 수사 과정에 불법적인 것은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알고 인사 직전 하루 전날, 그것도 평일도 아닌 일요일 날 아침에 27명이나 모여서 이창수 전주지검장, 그 다음날 서울지검장으로 발령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박성재 장관이 이원석 총장과 만나서 고위간부 인사 협의를 한 다음 날입니다. 고위간부 인사 협의라고 하면 당연히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하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박성재가 발설했든지 이원석이 발설했든지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일요일 아침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했던 자들 중심으로 27명이나 모여서 이창수 전주지검장, 그 다음 날부터 서울지검장이 될 이창수 지검장을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 라고 하는 의혹을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5월 13일자, 5월 12일자입니다. 5월 12일 오전 11시 30분에 윤건영, 고민정 등 문재인 청와대 출신, 문재인 정부 출신 27명이 모여서 입장 표명한 것을 찾아봤어요.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당선인 27명, 문재인 전 대통령 겨냥 정치보복 수사 멈춰야 라고 주장했다는 이 기사에는 문재인 정부 출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27명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그러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을 겨냥한 무리한 정치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윤건영 등 당선인 27명은 국회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의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전 사위 서모 씨의 칠순 노모까지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등 사실상 강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의 딸 사위, 그리고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이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딸 계좌에 등장하는 온갖 사람들도 수사 대상에 올려 수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모 씨는 문재인의 딸과 수백만 원 상당 금융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통보 없이 주거지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이 수사 배후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문재인의 주변 수사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 전주지검장으로 온 뒤부터이기 때문이다. 이창수 지검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당장 전임 대통령을 향한 무리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하라. 검찰총장은 인권유린 수사, 불법적 수사를 자행한 전주지검에 대해 당장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문재인의 딸 문다혜 계좌에 등장하는 온갖 사람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이렇게 수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부적절한 금융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다혜에 대한 수사가 급피치를 올리게 된 겁니다. 수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고성호 TV 패널들이 이원석이와 이창수 지검장의 갈등 관계를 분석하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 시절에 문재인 세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원석이하고 갈등 관계가 벌어졌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그대로 입증해주는 이 5월 12일자 문재인 똘마니들의 이 국회 기자회견 내용이 지금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페북에서 자, 5월 11일 날 토요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원석이를 만나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하면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사조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이게 5월 21일 날인데 토요일 날. 어떻게 알고 5월 22일 일요일 날 오전 11시 반에 문재인 쫄개 27명이 이창수 서울지검장을 꼭 집어서 당시에는 서울지검장이 아니라 전주지검장이죠.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꼭 집어서 감찰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윤상현 의원은 이 대목을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원석에게 입장 표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상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혹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내용 중에 일부가 특히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내용이 친문 국회의원 측으로 유출된 것은 아닙니까? 유출됐다면 둘 중에 하나죠. 박성재 장관이 유출시켰거나 아니면 이원석이가 유출했거나죠.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감찰을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을 감찰할 게 아니라 그동안에 이루어진 수사 지형과 의심스러운 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감찰해야 합니다. 대면 조사까지 응한 대통령 부인 수사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윤상현 의원의 페북 글이었습니다. 이현석의 입장 표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